안녕하세요. 마스터 김입니다. 오늘은요, 수용성 베이스 코트 블렌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이텍 베이스 코트 블렌딩 방법, 일반 메탈릭 컬러와 3 코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메탈릭 컬러 블렌딩 공정은 뭐 이렇습니다. 베이스 컬러,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를 일단 은폐를 시켜야 되죠. 베이스 도장 횟수는 풀로 스프레이 하시는 것보다 나눠서 미디움으로 한 2회, 2.5회 정도 스프레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표준 작업할 때는 1.5회, 이렇게, 2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시는데 간혹 많이 적시지 못하면 완벽하게 은폐가 안 나오면 되고 나서 서페이스 부분이 비쳐 올라와서 참 난감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칼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 완벽하게 스프레이를 은폐를 시키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미디움으로 3번 정도 스프레이를 합니다. 그래도 컬러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은폐를 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 밝은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 블렌딩을 보통 일반 표준 작업 하듯이 스프레이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이드에서 측면에서 서페이스 부분이 이렇게 살짝 비쳐 올라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어, 한 미디움 3회 정도 이렇게 스프레이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리는 뭐 20에서 25cm. 이거는 이제 상대 습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베이스 코트는 프리스 타임 없이 연속 작업으로 하시면 되겠죠. 연속 작업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어 압력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1.8에서 2바 기준으로 놓고 스프레이를 하신다. 물론 부위가 작은 스펀 리페어 같은 경우는 뭐 1.2, 1.5 이렇게 에어를 낮춰서 작업을 하시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부위가 넓은 표준 A4 사이즈 정도 이상 된다 할 경우에 스프레이 압력을 1.8에서 2바 정도 표준 상태로 놓고 베이스 코트를 은폐시키셔야 합니다. 블렌더가 웨트 상태에서 마무리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1051 블렌더를 뿌리시죠. 1051 블렌더를 적용한 다음에 블렌더가 건조되기 전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스프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페이딩 아웃, 그러니까 펼쳐주는 작업을 하겠죠. 베이스 코트가 날아가 펼쳐주는 작업. 이거는 라이트 이외에 되어 있는데 보통 라이트라는 거는 뭐 약간 거리를 띄워서 가볍게 뿌려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간 거리를 좀 많이 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5에서 20cm 정도 되어 있는데 뭐 상대 습도에 따라 가지고 또 거리 조정 가능합니다. 페이드아웃이 에어 압력 이게 중요하죠. 이건 줄이셔야 돼요. 에어 압력을. 이게 페이드아웃이 비록 브랜딩 할 때뿐만이 아니라 음, 일반적으로 그 먼지 잡거나 스폿 블렌딩 할 때 아주 작은 부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어를 줄여서 작업을 하신다. 작업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판넬이 두 개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휀다를 이제 교환 판넬이 휀다를 교환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데미지가 입어서 사고 나서 뭐 앞범버 교환하고 핸더 교환하고 이런 형태가 됐겠죠. 휀다를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컬러가 이제 잘 맞지가 않아서 블렌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판넬을 살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경우는 샌딩을 하겠죠. 샌딩을 다 해서 105 블렌더를 이 부분에 뿌립니다. 이 빨갛게 되는 게 105 블렌더 부분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작업을 하시죠. 보통 1회나 아니면 미디움 2회 정도 스프레이 하십니다. 그럼 도막이 이렇게 젖어 있겠죠. 젖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 코트를 1회 적용합니다. 베이스 코트를 1회 적용하시는데 처음에는 넓게 이 블렌더 부분 쪽에 좀 넘어갈 수 있도록 넓게 두 번째는 좁혀서 이렇게 작업하신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가 끝나면 두 번째 휀다까지 한꺼번에 다 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렌더 부분부터 아웃 앤 인, 밖에서 안으로 도장을 해야 된다. 이거는 왜 그런지 이따 그림, 평면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블렌더가 날아간 부분, 이 부분이 끝에 부분이 좀 얇게 도장이 됐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를 잘 적셔주라는 얘기예요. 적셔서 이쪽으로 넘어가 줘야지만 나머지 여기가 띠가 안 생기고 여기랑 컬러 차이가 이색이 없이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래는 넓게 안으로 좁혀서 베이스 코트는 또 좁혀서 스프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쭉 뿌려준다고 이제 정상적인 블록 도장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번째 공정은
생략하셔도 되겠죠. 여기서 블렌더 부분 먼저 쫙 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넓게 뿌리셔가지고 마무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펜다같이 좁은 거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 블렌더가 날아간 부분을 바로 베이스 코트를 뿌릴 때 일리 넘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 부분이 촉촉하게 다 젖고 어떤 가스찬 티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무리 이제 투명 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열처리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탈 칼라는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 이 부분이 날라간 부분 나중에 페이딩 아웃을 살짝 펼쳐주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죠. 이거 하실 때는 에어를 줄이셔야 됩니다. 한 1.2, 1.5가 정도 줄여가지고 살짝 이 부분을 펼치는 작업, 페이딩 아웃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3코트 8컬러 브랜딩 공정.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심플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좀 뭐 영상에도 좀 올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페이서, 이 부분이 서페이서 부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서페이스를 600방 이상 샌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블렌딩 작업 부위는 1000방 이상으로 스커핑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예전에 블렌딩 하다 보면 손뼉 받치던 사람들 여기 군데군데 손으로 막 천으로 뼈 빠지려가지고 투명층이 완전히 제거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수용성은 도막이 되게 얇게 도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명층을 완벽하게 샌딩해서 구도막층에 이쪽 부분을 샌딩을 완벽하게 하셔서 무광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지금은 샌다기로 돌려버린다니까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데 어쨌거나 구도막 투명층을 완벽하게 샌딩을 해 주셔야 합니다. 팔찌 세정 후 경화제 3080이 혼합된 언더 컬러 베이스를 서페이스 부분에 완전히 은폐시킨다. 여기 서페이스 부분에 이제 스프레이를 하겠죠? 그죠? 처음에는 넓게 뿌려주시고 안으로 좁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면 이쪽으로 더스트가 많이 차면 안 되니까 넓게 뿌리셨다가 에어로 한번 쭉 말리고 연타로 두세 번 뿌려서 서페이스 부분이 완벽하게 은폐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화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열처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60도에서 약 5분에서 10분. 보통 60도 쫙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지났다고 가정하고 다시 스프레이 모드로 시키시고 에어블로잉 하시면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그 건조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공정이 끝났으면 두 번째 이제 블렌더를 뿌리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언더칼라 베이스가 이제 스프레이가 완벽하게 은폐가 됐다는 부분이고 요 끝에 살짝 칠이 날아간 게 있을 거예요. 건조가 되면. 그죠? 이 끝부분이 펄이 오버 스프레이 되어 날아가는 부분에 105 블렌더를 1, 2회 적용을 한다. 근데 이거를 스프레이 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지포로 이 부분을 여기는 닦으실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을 넓게 한번 닦아줍니다. 아무래도 칠이 이쪽으로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성은 유용성하고 다르게 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우리가 먼지포로 닦아보면 그렇게 유용성처럼 심하게 뭐 거칠거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언더코트가 끝부분 바로 옆에를 기준으로 해서 105 블렌더를 1에서 2회 정도 스프레이 하시죠. 도막이 충분히 젖도록 스프레이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펄 베이스 적용 시 처음 1회는 넓게 이게 하얀색이 이제 1회 스프레이 한다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1회는 넓게 그죠? 쭉쭉 뿌립니다. 스프레이. 두 번째는 안쪽으로 좁혀서 두 번째 뿌리실 때는 펄을 1회 뿌릴 때보다 약간 더 거리를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뭐 펄이 뭐 메탈처럼 그렇게 얼룩이 심하게 가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너무 가까이서 막 적시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1051 블렌더 쪽으로 1회는 많이 날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좁혀서 여기 서페이스 있는 부분에 컬러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스프레이를 하셔가지고 뭐 원래의 컬러가 구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한데 그러면 에어를 살짝 줄이셔가지고 페이딩 아웃 처리에 착착착착 이렇게 날려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된 다음에 건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투명을 스프레이 하신 다음에 완벽하게 건조시키면 3코트 블렌딩이 완성됩니다.
자, 요거는 블렌딩 작업 시 스프레이 모션에 대해서 좀 그림으로 펼쳐놓은 겁니다. 이거 아마 교육받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게 필러예요. 서페이스 부분. 그죠? 여기는 어차피 칠이 두껍게 올라가야 됩니다. 베이스 코트가 이제 은폐가 되고 블렌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하얗게 구름기 모양이 우리가 쓰는 101 블렌더예요. 그죠? 자, 근데 블렌더인데 만약에 스프레이를 이 두꺼운 면이 여기 두껍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베이스 코트가 계속 일리 날아가니까 이 부분이 두꺼워지니까 컬러가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더 이쪽 칠이 베이스 코트가 중첩돼 가지고 겹치는 부분 도장면이 얇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블렌더가 이쪽이 얇게 스프레이 되겠죠.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레이 하실 때 손목에 스냅을 주셔가지고 약간 이런 모션으로 뿌리셔야 된다. 이런 모션으로. 그죠? 그래서 양쪽 끝은 얇게, 가운데는 어느 정도 적게. 그래서 스프레이가 막 이렇게 여기 은폐를 시켜가지고 비산이 되면 두툼한 부분에 블렌더가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다 잡아줘요. 근데 이 부분을 여기가 두껍게 되게 되면 실이 계속 이쪽으로 날아가면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 블렌딩을 잘못 치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서페이스에 있는 부분은 컬러가 잘 나왔어요. 근데 그 옆에 다크라인 생겨가지고 어두운 그림자죠. 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도막 자체가 블렌더가 됐든 뭐가 됐든 두껍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블렌딩하는 부분을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블렌딩 할 때는 아웃에딘 처음에 넓게 갔다가 안으로 좁혀라. 어차피 서페이스 필러 부분을 베이스 코트로 은폐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쪽은 얇게 가고 이쪽은 안으로 좁히면서 어, 스프를 해주셔야 2회, 3회 스프를 해주셔야 여기 부분이 완벽하게 은폐가 되고 이 부분이 도막이 얇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블렌딩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넬 교환 시 판넬 대 판넬 브랜딩이 있을 거고 또 판넬 하나에서 블렌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주 미세한 스팟 블렌딩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법이 있기 때문에 블렌딩 그냥 자신 있게 하십시오. 자신 있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 잘 처리를 하시면 사실은 수용성 작업하면서 블렌딩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좀 연습을 하셔서 어, 출고도 좀 빨리 하시고 그다음에 칼라에서도 좀 많이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칼라를 잘 맞추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발생이 되니까 어, 조그맣게 이제 손상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업성 향상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